네, 안녕하세요. 토린이를 위한 박효근의 땅땅교실 권재은입니다. 오늘도 땅쌤, 박효근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땅쌤. 네. 우리가 용도, 지역, 지목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해봤는데 조금 더 공부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은 그 저번에 배우신 토지의 용도 지역을 컨트롤하는 이제 그거보다 더 강한 법이고 규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역, 지구, 구역이라 그래요. 지역, 지구, 구역이요? 네. 근데 용도 지역을 저번에 공부하신 거고 오늘은 지구와 구역이라는 거,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거 오늘 공부할 거예요.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요? 네네. 지난번에 용도 지역을 봤는데 또 용도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그러네요. 네. 너무 또 공부할 게 많네요. 네. 토지는 각종 법이 혼합된 결정체가 땅에 인허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법령과 규정 그런 공법 때문에 공부하셔야 토지를 인허가내고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용도 지역은 저번에 말씀드렸고 용도 지구라는 거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과 안전 그리고 이제 그 도시 개발의 그 무분별한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토지의 토지와 그 건축에 대한 그 각종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좌주지하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더 높은 단계의 강한 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용도 지구는. 그럼 용도 지구 안에 용도 지역이 있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섹션이 완전히 나뉘어 있고요. 다만 상호적으로 영향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컨트롤을 한다. 용도 지역을 아우르는 컨트롤하는 게 용도 지구. 그러니까 용도 지구가 더 센 법이기 때문에 용도 지구에 있는 법령과 규제가 용도 지역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용도 구역은요? 용도 구역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또 흔드는 거죠. 그럼 용도 구역의 일장이네요. 그렇죠. 용도 구역 짱이죠. 그러네요. 네, 아주 간단하네요. 맞아요. 네, 그럼 이런 내용들은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공부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뭐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네이버나 뭐 구글 쳐도 나오는 거고 그 단어 하나 치면은 다 정의 뜻이 나와 있어요. 다만 그 정의와 뜻이 너무 이제 전문 용어 돼 있으니까 우리 토린이 분들이 헷갈려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진짜 우리 토린이 여러분과 숨 쉴 수 있도록 동기화할 수 있도록 몇 점 몇 탄 이거 다 빼버리고 정말 개념만 잡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쉽게 그냥. 제가 뭐 용도 지역 알 정도면 우리 땅쌤이 엄청 자세하고 쉽게 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땅을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정확한 개념만 깨뜨리면 다 되는 거 뭐든 간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지구 구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모두 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었던 그 서류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그걸 띄면 다 볼 수 있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띄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 그 땅을 주무르는 각종 다른 법령과 규제들도 그 이용계획 확인원에 다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원을 정말 샅샅이 낱낱이 리딩을 다 해야죠. 리딩을 할 줄 알아야 이제 땅을 제대로 살 수 있다. 그 땅의 가치가 정확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토지 이용계 확인원만 간파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간파가 아니고요. 그건 서류상의 1단계 간파일 뿐이고 그 간파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지자체나 그 시군구 그 지역의 그 관할청에 가서 그 법령과 관계 있는 관계부서에 가서 또 한 번 확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도시계획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 그건 이게 그 지자체 자치법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토린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자체에 직접 가기는 사실 너무 멀고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다 전문가라는 게 있는 거고요. 토지를 허가내는 거는 토목 측량 설계사무실
네. 또는 토목 측량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오, 토목 측량 설계사무소. 네. 네. 땅을 허가내는 거는 토목 측량 엔지니어링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자체에 있는 건축사를 찾아가시면 돼요. 건물은 건축사, 네. 건축사 사무소나 건축사 엔지니어링, 네. 땅을 허가내는 거는 토목 측량 엔지니어링. 이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곳들을 방문할 때 뭔가 상담을 신청을 하고 가고 뭔가 상담료가 발생을 할까요? 친하면은 그냥 100개 물어 100개 서비스도 해주고 안 친하면은 좀 돈 받아먹더라고요. 네. 박효근의 땅땅교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토목 설계 사무소가 있고 다 설명을 해주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따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지 않나요? 좀, 그거는 네. 질문 자체가 너무 저기 좀 제가 볼 때는 상식이 안 맞는 질문이에요. 뭔 뜻이냐면은 돈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백만 원 투자하는 꼴은 거의 땅에서 없어요. 맞아요. 뭐 자기들이 펀드를 조직하기 전까지는 네. 기본 개인 투자할 때도 몇 천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재은 씨 같은 경우도 몇 천만 원이나 목돈을 투자하고 몇 억이라는 돈을 기본으로 투자할 텐데 본인도 뭔가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고 나서 이 땅의 정체성을 알고 가치를 알고 돈을 투자해야지. 맞아요. 그 큰 돈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그 전문가들한테만 다 위임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보면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간파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촉이 온 상태에서 감을 잡고 이 땅의 정체성 가치를 알고선 그분들한테 일을 시켜야지. 네. 그냥 그분들한테 아무 땅이나 땅도 모르고 그냥 땅 갖다 주고도 이거 뭐 검토해봐라.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도 어느 정도 땅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깊이가 있고 경험인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사고팔고를 해야 그게 맞는 그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한테도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용도 지역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네.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을 그 간단하게 개념을 공부해야 될 텐데 네. 용도 지구는 굵직하게 총 9개가 있고요. 섹션이. 네. 용도 구역은 굵직하게 총 5개의 섹션이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표를 하나를 띄워 드릴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나오잖아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그때 내가 21개인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네. 용도 지구는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9개로 크게 나뉘는 거고요. 구역은 이렇게 5개로 나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얘를 아우르고 조정하는 거고 얘가 얘 2개를 조정하는 거예요. 확실히 얘가 제일 센 거죠. 용도 구역이 네. 강해 보이네요. 뭐 네, 그린벨트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개발제한구역 네. 그린벨트죠. 네. 그린벨트가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 그린벨트, 뭐 수산 자원 보호구역 이런 게 엮여 있으면 다 제한하는 용어들이고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제일 쓸만하고 괜찮은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요거로 지정되면 그 지역 자체를 네. 개발할 수 있게 좀 풀어주고 완화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5개 중에 요거 하나 쓸만한 것이고 요 9개 중에서 쓸만한 거는 네. 추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가 그나마 2개가 제일 쓸만한 용도지구인데 네. 요거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눠요. 취락지구는. 그래서 이제 그 집단취락지구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여기 그린벨트 네. 안에 모여있는 마을 형태를 집단취락지구라고 하는 거고 이 그린벨트 안에 모여있는 마을을 혼재되어 있는 거를 집단취락지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기타 용도 지역들 뭐 녹지 지역이라던가 관리 지역 체계라던가 그런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 체계에 우리 배웠던 그 지역 안에 있는 마을도 우리는 그걸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취락지구. 그래서 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2개로 나뉘는 거고요. 네. 개발진흥지구도 또 여러 개로 나눠져요. 네. 이 개발진흥지구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한 테마를 딱 줘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만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걸 개발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광자원진흥개발지구, 네. 뭐 주거용 개발진흥지구, 또 어쩌고저쩌고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어진 그 테마의 진흥지구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그냥 무조건 그것만 개발하는데 용이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발진흥지구가 만약 주거용 개발진흥지구다. 네. 그럼 나중에 보면은 거기가 다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어 있어 나중에 용도지역이. 한데 본 취지는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가 그러한데 네.
그 개발지능지구로 어떤 테마로 설정이 되면 그 테마만 무조건 개발하기 좋게 해준다. 그리고 추락지구는 마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네. 간단한 의미는 그래요. 그리고 이 추락지구에 설정돼 있으면 네. 건폐율 용적률 다 올라가요. 전부 다. 네. 집을 더 많이 짓게 할 수 있고 그 안에 빌라도 질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올려줘. 추락지구가 있으면. 네. 좋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제한지구, 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바뀌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거는 네. 정부와 네. 지자체 그리고 이제 정부 산하기관의 핵심 기관인 국토교통부 네. 그 각종 토지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법령과 규제들이 다 이게 만들어져서 탄생한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있는 실정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토지를 한 필지를 띄면은 이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용도지역만 살아있는 게 낫다는 뜻이야. 가치성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 추락지구나 개발지능지구 내에 설정돼 있으면 네. 아까 말한 대로 또 가치가 더 있어지겠지만은 나머지 여기 보시면 7개는 다 제한한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경관지구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경관이나 미관을 보호할 테니까 여기 아무거나 여기 짓지 말아라. 네. 이 풍경 해치지 말아라는 게 옛날에는 여기 풍치지구라 했는데 옛날 어르신 말대로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전주 한옥마을 있잖아요. 또 경주에 가면 또 한옥마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다 경관지구 설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 경관지구, 문화재 뭐 보존지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 문화재의 건물들, 그 기와집들을 풍치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기와집지어 있는 그 한옥마을들 보면은 네. 아무 건물이 못 져요. 그러네요. 네. 다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 문화재 마을을 보호하고 그 계속 이게 다음 세대에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 가치성이 있어서 그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건축허만 내주고 그리고 고도지구는 한마디로 높이 제한. 뭐 어느 지역은 아파트를 12층까지 올린다. 네. 어느 지역은 21층까지 올린다. 이 고도지구는 건물의 높이 제한을 얘기하는 거. 고도지구는. 네. 방지지구는 네. 그 이제 재해라던가 뭐 산사태, 홍수 그런 재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홍수나 산사태 날 것 같은 지역을 방지지구로 이미 설정을 해놔서 거기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놓은 지역이 방지지구고. 이런 단어를 딱 봤을 때 이게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게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토지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이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나하나 저기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그래요. 땅땅교실 보면은 다 땅쌤이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저는 이제는 아주 쉽게 중요한 부분만 아주 쉽게 그냥 핵심 포인트만 그냥 개념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디테일한 거는 찾아들 보세요 다. 네. 네. 내가 개념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스스로 자율학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뭐든지 에이스 복습을 하셔야지 공부 못하는 사람 꼭 그거 안 하더라고. 맞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어떤 게 먼저인지 좀 궁금해요. 먼저라는 표현보다도요. 네. 어떤 게 먼저 땅마다 토지마다 네. 용도 지역만 설정된 토지가 있고요. 용도 지역은 무조건 다 있어요. 어느 토지든 간에 어느 토지의 필지건 간에 네. 용도 지역은 항상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요. 네. 하지만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설정이 돼 있는 토지도 있고 안 돼 있는 토지도 있어요. 근데 이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뭐 나라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해놓는 거거든 다. 그러니까 제가 예습을 좀 해봤는데 네. 이 토지이용 계획원에 용도 지역은 나와 있어도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안 나와 있는 계획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상 네. 그 비도시 지역에서는 통상 용도 지역 내에서 거의 다 끝나요. 토지이용 확인을 떠도 용도 지역만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이런 서울이라던가 수원 같은 도시지역 있잖아요. 네. 도시지역 이렇게 빌딩 짓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이 많네요. 제한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도시지역은 이런 제한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도시지역 필지의 토지 이용 확인을 띄면 항상 거의 3개가 다 존재해요. 다 띄면. 근데 사실 땅을 사서 뭔가 허가를 받고 돈을 벌려면 도시지역을 사야 되잖아요. 그건 개인 본인 투자자 컨디션에 따라 틀린 거고 네. 네. 그 도시지역 토지 웬만한 거 그때 말했죠. 주상공로, 주거지역, 사업지, 공업농지, 녹지지역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주상공 주거지역, 사업용지, 공업용지 땅은 개인이 함부로 살 수 있는 돈의 보유 액수가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대부분이. 네. 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도시지역에서 보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밖에 없다. 그나마 그 볼륨이 약한 거는. 네. 그 자연녹, 생산녹지까지는 개인들이 웬만한 소액으로 가능한데 아까 말한 주상공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나 기업들, 회사들, 법인들이 사는 게 주류지
개인도 진짜 뭐 갑부나 돈 많은 사람들이면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상위 1% 안에만 얘기하는 거고 그 일반적인 이제 99%의 개인이나 그 소액 투자자들은 그 주상공원을 일단 제끼시고 웬만하면 네. 너무 볼륨이 세니까 네. 그 녹지 지역 내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 보존 녹지는 웬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존 녹지는 할 게 없다고. 네. 그래서 녹지 지역 내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녹지 지역 내에서는 자연 녹지, 생산 녹지가 그나마 제일 만만하다. 박효근의 땅땅교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토린이가 이 투자를 위해서 용도 구역이나 지구를 볼 때 특별하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반드시 띄워라. 네. 그리고 숙지해라. 네. 그리고 숙지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지자체나 관할 군청, 구청 가서 직접 그 담당 부서에 가서 해당 공무원한테 네. 내가 확인한 게 맞는지 확인사서 반드시 해라. 만약에 그게 너무 번거로우면은 아까 말씀드린 토목 측량 설계 엔지니어링이라던가 네.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에 네. 또 의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은 거의 빗나가진 않아요. 이제 돈만 준비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뭐 요거는 이제는 공법이라던가 이런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 네. 토지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지역의 시세라던가 사이클 그리고 그 지역에 흘러가는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떤 토지를 사야 되는지 네. 어떤 테마의 땅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짜리 사면 싸게 사고 비싸게 산 건지 그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 노력도 없이 땅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